네, 다날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죠. 2000년에 그 세계 최초로 벨소리 결제, 이걸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휴대폰 결제 시장 점유율, 그니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 거의 압도적인 1위란 말이죠. 작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7조 원까지 커졌으니까 이 기반은 진짜 단단해 보여요. KG 모빌리언스랑 거의 양분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휴대폰 결제 1위. 이건 뭐 분명한 강점이죠.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이게 마냥 안정적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 쪽은 특정 게임사들, 뭐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곳에 매출이 좀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게임 업계 실적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할의 이쪽 수익도 흔들릴 가능성, 뭐랄까 수익 변동성이 있는 셈이죠. 아, 게임사 실적 연동되는 부분. 네, 그건 확실히 좀 고려해야겠네요. 근데 또 이런 점을 보완하려고 다모음이라는 새로운 앱 서비스 내놓지 않았나요? 소상공인들이 미리 돈 충전해놓고 쓰는 그 선불 서비스요. 월 200억 이상 시장이라던데 이걸로 새로운 매출처도 만들고 혹시나 돈 못 받을 위험, 그러니까 대손 리스크, 이것도 줄일 수 있다고요. 이게 나중에는 뭐 자체 신용평가 모델에도 도움이 될 거란 얘기도 있고 3분기부터 매출 잡히기 시작하면 하반기 실적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직 기대 단계 아닐까요? 실제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대손 리스크 줄이는 건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긍정적인데 이것만으로 회사 전체 실적이 막 크게 개선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담보험이 정말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해요. 음, 그러면 해외 사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쪽은 그래도 페이팔, 비자, 알리페이 같은 완전 메이저 기업들이랑 손잡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콘텐츠, 심지어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 결제를 대신 해주고 중국은 위챗페이, 뭐 베트남은 잘로페이까지 연결해서 점점 넓히고 있고요. 특히 그 잘로페이 협력은 베트남 유학생들 학비 결제 시장을 딱 노린다던데 이거 좀 흥미롭지 않나요? 베트남 시장이 또 달러 선호하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도 30%나 된다면서요? 해외 사업 역시 잠재력하고 실제 성과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잘로페이 협력으로 대학 200개를 확보했다. 학비 결제액 목표가 올해 580억 원, 내년에 1000억 원 이상이다. 이거 다 어디까지나 목표치입니다. 달성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미지수죠. 또 외국 소비자가 한국 물건 사는 거, 역직구 결제 대행 서비스, 이것도 아직은 예정 단계잖아요. 언제 시작할지, 성공할지 불확실합니다.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신사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B2B로는 선불대행이나 후불결제, B2C는 외국인 종합 서비스. 여기에 딱 집중한다고요. 특히 NDS 모델. 이거 좀 재밌던데 기존 금융정보 부족한 분들 그 신파일러 1200만 명 대상으로 단알 데이터 써서 신용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대출 부실률 낮춰서 이익 늘리고 나중엔 데이터 판매까지 가능성이 커 보여요. 또 물건 먼저 받고 나중에 돈 내는 그 후불 결제, BNPL 서비스요. 이것도 인허가만 받으면 빠르면 다음 달에도 시작할 수 있다니 속도감이 느껴져요. 신사업 기대가 크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봐야 합니다. NDS 모델요. 금융위 허가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나온다. 이건 좀 희망사항일 수 있어요.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대손율 감소 효과나 이익 향상폭도 좀 과장됐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죠.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은 또 개인정보 규제 문제도 있고요. BNPL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완전 공룡들이 시장 꽉 접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다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이것도 인허가 시점 불확실하고요. 아, 경쟁은 정말 치열하겠네요. 그래도 외국인 올인원 서비스는 진짜 기대되지 않나요? 국내 외국인 비율이 이제 5% 넘었고 K컬처 인기 때문에 계속 늘잖아요. 이분들 딱 타겟으로 해서 선불 충전카드 내놓는데 교통카드 기능, 환전, 편의점, 마트 결제까지 그 와우패스 카드 모델 황장판 같은 느낌? 키오스크로 쉽게 접근하게 하고 나중엔 가상화폐 충전이나 송금 기능까지. 이건 뭐 9월이나 연내 목표라고 하던데요. 이걸 발판 삼아서 최종적으로는 외국인 소액 대출 시장까지 간다. 그러면 기존 피지 사업의 어떤 성장 한계, 이걸 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 아닐까요? 계획 자체는 상당히 야심차 보입니다. 그런데 실행이 문제겠죠. 전국에 키오스크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 사용자 모으는 마케팅 비용,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기존 강자인 와우패스랑 경쟁도 해야 하고요.
가상화폐 기능은 또 전적으로 정부 규제에 달려 있는데 9월 또는 올해 안에라는 건 글쎄요, 좀 너무 낙관적인 시간표 아닐까 싶네요. 소액 대출은 뭐 규제 문턱이 훨씬 높고 리스크 관리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피지 사업 성장성이 정말 그렇게 한계에 부딪혔나?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고요. 자회사 쪽 소식부 좀 긍정적이던데요. 다날 엔터테인먼트는 캐릭터 상품 같은 IP 사업이란 그 증권형 토큰 발행, STO 사업다잖아요. 알라딘 STO 성공 경험도 있고 지금 뮤지컬 위키드 STO 심사 중이라는데 이게 승인만 되면 시장에서 완전 독보적인 위치 아닐까요? 8월 발행, 8월 9월 인허가 기대한다고 해요. 수익 정상 구조도 명확하고요.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도 상패 아픔 딛고 재상장 성공했잖아요. 15만 가맹점, 320만 이용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피자헛, 도미노에서도 쓸 수 있다니 기반은 여전한 것 같아요. 가상화폐 결제 인프라 있으니 규제만 풀리면 바로 사업 가능하고 해외 사용 가능한 충전식 가상화폐 마스터카드도 내놨고요. 자회사들도 뭐 장미피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다날 F&B, 그 달콤 커피요. 아직 적자입니다. 작년 적자가 13억 원이었죠. 흑자 전환, 그러니까 BEP 달성은 목표일 뿐이에요. 언제 될지, 매각은 또 언제 할지 불투명하죠. 다날 엔터, 위키드 STO, 이것도 아직 심사 중입니다. 승인될지, 성공할지 아무도 몰라요. 과거 성공이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죠. 독점적 지위라는 것도 승인되고 시장에서 성공한 이후의 이야기고요. 발행 수수료 2%는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요. 페이코인은 상장 폐지 전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상화폐 카드도 국내 사용은 안 되고요. 결국 모든 기대가 규제 완화라는 외부 변수에 달려있는 셈인데 이건 뭐 확정이 아니라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규제 리스크는 확실히 크네요. 그래도 실적 전망은 좀 괜찮은 건 아닌가요? 작년에 빅베스, 그러니까 부실자산 대규모로 정리해서 재무 상태 클린하게 만들었고 올해 1분기도 나름 선방했다고요. 하반기에는 아까 말한 선불 충전이나 외국인 카드 같은 신규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성장세를 탈 거라는 기대가 커요. 올해 목표치도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별도 기준으로 매출 2,500억 원에 이익 220억 원,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 2,900억 원, 특히 외국인 서비스, 이게 전체 매출을 50%나 더 키울 잠재력이 있고 3년 안에는 주력인 휴대폰 결제 매출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는 목표일 뿐 달성과는 다르죠. 작년 빅베스트는 바꿔 말하면 과거 실적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분기 매출은 사실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반기 성장은 신규 서비스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시장에 안착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외국인 서비스로 매출 50% 성장, 3년 내 휴대폰 결제 절반 수준. 이건 매우 야심차지만 경쟁 환경이나 실현이 어려움을 고려하면 달성이 쉽지 않아 보여요.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이죠. 스테이블 코인 역시 전적으로 규제라는 외부 요인에 좌우됩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 준비하는 건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대응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다날은 확실히 여러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휴대폰 결제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외국인 서비스, 후불 결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쌓으려는 시도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도들이 대부분 규제 변화나 시장 경쟁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이건 좀 기억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날의 이런 다각화 전략이 과연 미래 성장을 이끌 신의 한 수라 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전선에 힘을 분산시키는 좀 위험한 행보가 될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결국 핵심 사업의 안정성과 신사업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잘 잡는 것, 이게 앞으로 다날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